대륙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다 돼지 덕분에 저는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뭐 40년 전에 그 남북관계 정말 어려울 때 제가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1984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수해가 있어갖고 북한에서 쌀을 이제 우리 남한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아웅선 테러에 뭐에 해갖고 막 전쟁이 진짜 그때도 막 날 뻔 뭐 했는데 어쨌든 쌀을 주고받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저는 좀 전쟁 날 가능성은 뭐 5% 미만이다. 뭐 저는 좀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남북이 워낙 지금 뭐 통일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통일돼야지 이제 이겁니다. 대지를 통해서 통일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의 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뭐 이런 순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대륙학교 덕분에 뭐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드디어 이제 남북한 인민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민중 내지는 뭐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가 주체가 되는 길로 이제는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이건 따로 또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왔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헌법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태까지는 북한에도 엘리트 위주의 통일 정책이었다 그러면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륙학교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를 북쪽에서 천명을 했다는 거는 새롭게 좀 보실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남북 민간교류는 아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40년 전에 북한에서 쌀을 보내준 거 아마 거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어쨌든 저는 교련 시간에 그걸 배웠어요. 북한에서 썩은 쌀을 보내왔다. 그래서 교련 반대 투쟁에 나섰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40년 전에도 그랬고 쭉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상하게 대화가 잘 되는 것 같더니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겼죠. 어쨌든 그건 이제 대륙학교의 강의를 들으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입니다. 남북농업협력이 금강산 지역 개성공단에 이제 어쨌든 금강산은 관광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농업협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는 가급적 이제 알리지 마라. 남북이 합의된 거는 관광이지 다른 일을 하는 거는 좀 뭐 서로 이제 뭐 약속 위반 같이 뭐 이렇게 얘기돼서 농업교류 부분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서로 제한적으로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15년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저게.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강원도 얘긴데요. 강원도 출신 가면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강원도 출신 혹시 북한 강원도에 가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금강산도 못 가봤겠네. 그래서 전 세계 분단된 나라가 몇 없는데 분단된 도가 있어요. 이거는 유일합니다. 분단된 도는 바로 그게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남쪽에 강원도가 150만 인구가 있고요. 북쪽 강원도가 180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북쪽 강원도가 17개 군이 있어요. 여기 이따가 펴보시면 되고 남쪽은 18개 시군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명칭을 쓰는 군도 2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철원군하고 고성군이 남북이 똑같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고성군 안에 있는 게 이 금강산이 되겠고요. 금강산 외쪽 그 해금강하고 그 외금강 이쪽이 고성군이고요. 금강군은 내금강 이쪽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오늘 제 강의 듣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업협력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고성군에 금강산이 이쪽에 있는 금강산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양돈장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3.1폴이라고 해서 3.1폴에도 양돈장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제가 맡아서 거의 매달 이제 왔다 갔다 해서 32번인가 제가 여기를 갔던 이제 기억. 예. 그리고 여기가 송북리 양돈장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했었는데 여기를 가려면 여기 금강산 해수욕장이 여기 있었고 호텔 해금강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가본 사람들은 아마 저건 기억이 나실 텐데 어쨌든 송북리 양돈장이 여기를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한 400~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근데 저기서 저기 소위 말하는 박광자 사건이 저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광자 사건 그 다음 날 저 송북리 양돈장을 방문하기로 돼 있어서 저는 그 다음 날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남북이 완전히 막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박광자 사건도 제일 그 근처의 시간대에 가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남북이 언론이 잘못돼 갖고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신뢰만 까먹는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박광자 씨가 이제 초소를 2개를 지나서 사실은 가버린 건데 언론에서 그 앞에 있는 초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쪽에 그냥 일부러 죽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렇게 양돈장을 3군데를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건물은 지어줬는데 나머지 그 기자재나 그 종돈 그다음에 돼지 그러니까 일반 돼지 그다음에 그 돼지가 사료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료 그다음에 약품 기타 등등은 다 민간에서 제가 앵벌이를 해갖고 많은 이제 사료회사 쫓아다니면서 사료 좀 기부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해서 양돈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에 3개를 어느 정도 했더니 이제 북쪽에서 간부들이 이제 이거 괜찮다. 그리고 돼지가 상대적으로 북한 돼지보다 훨씬 새끼도 많이 낳고 더 증체도 좋고 해서 남쪽 돼지가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성에도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평양 근처에 대규모로 양돈장을 짓자고 2007년 10월달에 노무현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돈장을 짓는 거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에 2008년도 8월달에 사실은 그 평양 인근에 그 통일돼지 농장을 짓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통일을 원치 않아서 그런지 통일돼지 농장 X 쳤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제일 아쉬운데 어쨌든 그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양돈장이 협동농장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농기계 수리소도 남쪽에서 남북이 같이 만들어서 사실 기계 관련된 일들을 많이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비료 공장도 만들어져서 이쪽에 위치돼 있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북쪽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찍은 돼지입니다. 이게 돼지가 잘 먹고 적어도 윤석열이나 김정은처럼 돼지처럼 생겨야 되는데 북쪽의 돼지는 돼지 같지가 않아요. 강아지 같아요. 여기서 잘 못 먹어서 사료를 이제 사실상 국제적으로 거의 이제 뭐 고립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의 해결하다 보니까 자체 잔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먹이긴 하지만 이게 돼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일 정도 이상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160일에서 180일 정도 크면은 115kg 정도 나옵니다. 근데 북쪽은 이게 200일 다 됐다고 하는데 70kg?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돼지도 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90kg만 되면 그냥 잡아요. 그 도축을 해요. 더 이상 커봐야지 사료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이런 북쪽의 돼지 농장에 제가 이제 여기를 관리하게 되면서 뭐 북쪽에 이제 그 간부들하고 많이 싸웠죠. 처음에는 아니 돈만 보내고 저기 자재만 보내주지 무슨 뭐 사람이 왜 오냐.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 이제 이 민간 북쪽에 있는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자기네 주체농법을 강의를 들어야지만 그걸 해준다고 해서 저는 그걸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논리로 들면 북쪽은 사실상 사회주의 방식의 남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봅니다. 남쪽은 또 거꾸로지만 남쪽은 자유 또는 뭐 자본주의적인 흡수 통일 방식으로 하려고 여태까지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거를 둘 다 폐기하지 않으면 저는 통일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북한이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 방식의 통일 방식을 저는 포기했다고 봅니다. 요번에.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농장도 지어서 남쪽에 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지는 98년에 소를 사실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를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검역을 못하고 보내갔고요. 그 차도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병든 소를 보냈다고 북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는 다 일일이 한 마리씩 다 혈액 검사를 해갖고 북쪽의 수의사한테 그대로 그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인 다 받았어요. 네가 분명히 이제 내가 없는 거를 줬으니까 요거 북쪽의 수의사 책임이다 앞으로. 요거를 저는 했어요. 근데 정주영 명예회장께서는 소는 많이 보내줬는데 그걸 못했다. 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어쨌든 뭐 이게 북쪽의 그 양돈장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북쪽 사람들하고 제가 직접 만나니까 북쪽에서는 계속 감시자를 붙여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얘기를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북쪽도 자신 없고 제가 볼 때는 남쪽도 자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 그냥 방송을 왜 허용 안 합니까? 북쪽 방송. 그리고 뭐 하여간 참 답답합니다. 서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요게 이제 남쪽에서 보내서 북쪽에 대지하고 결국은 돼지들은 어쨌든 남북의 돼지가 이렇게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돼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우리 뭐라 그럴까요? 가장 영적이고 가장 우리 지혜로운 인류 중에 이거를 못하는 남북이 지금 참 돼 있죠. 이게 좀 돼지봐도 못하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를 좀 더 좋은 거를 보내달라고 여기 이제 북쪽의 검역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좀 자기네가 돼지 종자 받을 수 있는 게 없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에 양돈장 3개를 만들어줬고 나중에 평양 근처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 됐다는 얘기고요. 이건 개성에서도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거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처음에는 저 혼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거부했어요. 북쪽에서. 근데 이제 뭘 갖다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니까 그러면 더 많이 이제 북쪽에서 저보고 이제 김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김 선생이 그럼 데리고 오면 저희가 김 선생이 보증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 와도 된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을 제가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북한의 양돈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뭐 약품 일부라도 그 다음에 사료 얼마라도 좀 이렇게 기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농장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2007년도 9월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쪽에 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북한의 수의사고 제가 이제 북쪽에 이제 좀 약간의 그래도 전문가인 사람들을 또 요청을 했더니 몇 개월 만에 북한의 간부들이 그거 타당하다 해갖고 북한의 수의사도 배치시켜줬어요. 저 농장에. 그래서 북한의 농장마다 나중에는 다 수의사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들 많이 갖다 주고 하니까 승진해갖고 북한에도 수의사가 지역에 있다가 이제 평양이나 뭐 개성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그게 특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평양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의사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건물을 해줬고요. 나중에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고 제가 이제 북쪽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퍼주기를 많이 해준 당사자입니다. 제가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북쪽의 양돈장에 뭐 쓸 게 많으니까 뭐 약품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건 인지상정인 것 같고요. 북쪽 사람들하고 이제 저녁에 술을 같이 마실 수 있어야 서로의 신뢰관계가 생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북쪽에서도 수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나쁜 의미로 좀 돼 있지만 북쪽은 좋은 의미로 수작을 잘 부려야. 그래서 여기 앞에도 술도 있는데 이 술을 좀 서로 마셔서 약간 뭐 취기에 얘기하는 것들은 서로가 인정이 돼요. 남북이 그거는 문화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남북이 뭔가를 되려면 술 한 잔씩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김 선생 뭐 이렇게 많이 뭐 남쪽에서 뭘 많이 갖다 주는데 뭐 좀 우리가 해줄 거는 뭐 몇 개는 그래도 있긴 있는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따낸 거는 북쪽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데서 일출을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군부대를 3개를 통과해서 이 일출을 본 사진입니다. 이거 뭐 생뚱맞은 게 아니고 북쪽 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자기네들이 이제 전망 좋은 대부분 그 군부대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도 동해안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7시 넘어서 이걸 봤어요. 참 너무 피곤해갖고 사실은 그랬는데 어쨌든 북쪽에서 그 군부대를 다 일일이 그걸 열어주고 4시간 만에 들어가서 저기 해돋이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저기 금강산에 내금강도 금강산 내금강 쪽을 저기 뭐 거기를 구경시켜 준다 그래서 거기는 북쪽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제 북쪽 사람들이 오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거를 다짐받고 저기 내금강 구경도 저는 갔었습니다. 북쪽 대지 덕분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는 거고 예전엔 잘 못했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축산 체계는 좀 다릅니다. 남북이. 그래서 이거는 오늘 뭐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북쪽이 나름대로는 제가 돼지 덕분에 그 웬만한 돈은 다 가봤어요. 북쪽에 평양도 4번을 가봤습니다. 돼지 때문에 대표단으로도 가보고 뭐 제주도에서 보내줘서 또 가본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가면서 이제 건축물을 보면은 이게 돼지가 예전에 있었던 곳이다. 지금은 없지만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많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북한도 80년대 후반까지는 돼지가 한 400만 도 키워줬다고 UN 보고서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인정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100만 도도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북쪽이 예전에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축산 쪽에서는 괜찮게 했었다. 뭐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제 발전하려고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북쪽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자료 제가 뭐 더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남북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 속에서 보면 남북이 이제는 하도 떨어진 지가 오래돼 갖고 통역이 서로 필요해요. 말이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오해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제가 양돈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쪽에서는 돼지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개념이 틀려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하려고 하면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는 이겁니다. 남북이 적어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간 거죠. 결국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를 1000마리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 정주영 체육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기념해서 북쪽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도 열리게 되고 금강산도 열리게 된 게 사실은 축산 덕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갖고 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를 강원도 통영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저기 통천. 통천. 네. 그래서 그때 소 한 마리 팔아갖고 서울로 와갖고 장사해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시 준다 이런 개념으로 스토리까지 넣어서 정말 뭐 정주영 배우님은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26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쭉 많은 민간단체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평양 인근에 여기다가 그 양돈장을 사실 5,000두 규모로 짓기로 남북이 다 합의를 했었는데, 아니 대통령이 바뀌었다가 나는 안 되는 이유를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남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돼지반도 못하게. 그래서 이거 돼지공장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제일 큰 저기 양돈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포에 있는 양돈장이고요. 이거는 덴마크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북쪽에 이게 이제 분뇨 처리장인데 여기 이제 차량 같은 게 보이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비료식으로 떠가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40년 전에는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곳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양의 돼지농장, 이게 이제 197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횟수로 치면은 우리나라 양돈의 대규모 양돈의 효시는 1973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지금의 에버랜드에 있는 거기다 지은 게 최초인데, 규모 있게 지은데 북쪽이 오히려 3, 4년 더 앞섰어요. 저때 2만 두를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갔을 때는 2,000두밖에 안 키우고 있었고요. 직원은 200명 뭐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0두를 200명 피우는 건 사실 의미가 거의 우리 자본주의 방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냥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는 북쪽에서 뭐 다른 지역에서 풀을 보내온 담배풀입니다. 이게 사료가 모자라니까 전국 각지에서 저런 담배풀을 다 수집해갖고 이 농장으로 보내주는 체계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절대 무너지진 않는다. 못 살긴 해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중국에서 이거를 말려서 옛날 우리 쓰레기국 먹듯이 쫙 해서 말려서 그거를 돼지 사료로 합니다. 대단한,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이제 남쪽에 트랙터를 북쪽에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유엔사에서 처음엔 막았습니다. 뭐 저게 전쟁 무기가 된단다, 뭐 어쩐다고. 그래갖고 저게 처음에는 저거는 이제 농림부 장관이 보증해갖고 이제 갔다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나중에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콤바인이 있었습니다. 콤바인은 진짜 뭐 이게 뭐 저기 그 무기가 진짜 그건 뭐 될 수 있다고 뭐 그래갖고 결국은 그때도 유엔사가 막았는데 그때는 하나를 더 했죠. 그래서 통일부 장관까지 보증해갖고 이제 콤바인 갔다가 이건 시원하고 분명히 갔다 온다, 가지고 온다 뭐 그래갖고 이제 그때 했던 기억이 제가 있고요. 그때도 하여튼 유엔사가 문제였지만 그래도 다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농사는 북쪽도 엄청나게 노력은 하는데 북쪽은 이모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모작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쪽 강원도에서는 두벌 농사라고 해서 우리 식의 이모작을 걔네들은 합니다. 북쪽 입장에서는 북쪽 강원도가 제일 남쪽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농기계도 이제 저희가 교육도 해주고, 제가 이제 양돈장에 이게 북쪽에 이제 정말 얘기해 주는 대로 정말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남쪽 사람들보다 훨씬 난데.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때가 제가 20년 전 제 모습인데 잘 안 보이겠죠? 네. 어쨌든 북쪽의 사람들이 열심히 강의 한번 하면 정말 다 깨알같이 적고 잘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영농조합, 우리는 영농조합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협동농장이라서 3,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가 한 협동농장을 이루어서 거기에 뭐 양돈장 하나 있고 뭐 저기 소농장, 돼지공장, 소공장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 모내기도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참 지금은 뭐 옛날 얘기가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농기계도 있고 북쪽 방식의 농기계도 경운기가 많아 서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서로 좀 이렇게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이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는 벌써 15년 이제 전 얘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의 기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기억도 하고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정말 좀 더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아예 이거를 본격적으로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네, 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하여튼 북쪽에 무슨 간부가 와갖고 돼지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 뭐 열심히 하여튼 교육을 받았던 모습들이 되겠고요. 이게 평양에서 남북 돼지 농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 아니 정상이 아니라 돼지를 짓기 위한 남북 대표단 회의인데 북쪽은 아예 보위부가 단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보위부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도 단장이 사실은 국정원인데 통일부 이름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뻔히 아이고 저기 내가 국정원인가 아는데 내가 저기 북쪽의 보위부회가 그러더라고. 뻔히 아는데 무슨 뭐 통일부 명함은 뭘 왜 만들어 갖고 와 이러고 자기네끼리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는 5,000도 규모의 양돈장을 짓기로 이제 남쪽에서는 그렇게 정해져서 올라갔는데 북쪽은 돼지 공장을 5,000도 규모로 짓는 걸로 이렇게 종이가 달라요. 서로 합의는 똑같이 봤는데 돼지 공장이라고 하면 사료 공장하고 도축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개념이 북쪽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맞죠 이걸. 그래갖고 이제 수석 대표가 그거를 이제 대표 서로 모두 발언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가까이를 대표 서로 우리는 양돈장 이렇게만 하기로 했고 북쪽은 돼지 공장이 무슨 사료 공장하고 도축장이 없으면 무슨 그게 양돈장이냐? 당신들이 얘기는 양돈장 안 된다. 이런 싸움만 하여튼 1시간 내내 벌이고 아유 참 옆에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기 통일부 과장으로 오신 분 제가 당신 무식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옆자리에서 곤혹스러웠던 적을 뭐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이거는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정했던 건데 이런 거 왜 저는 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륙학계 뭐 강의 듣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유엔 제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생각한 거는 남북이 강원도로 나눠져 있는데 남북의 강원도민은 강원도 서로 왔다 갔다 하자. 적어도 이거 그런 방식으로 적어도 저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적어도 북쪽에서도 지금 계속 원하는 게 금강산, 마식령, 원산까지 패키지로 해서 관광을 열어두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관광이 지금 재개가 됐어요. 우리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뭐 우리 설악산도 좀 열고 북쪽 애들 니네들도 알아.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오면 남북이 서로 관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북한 강원도에 세포 축산기지가 북쪽에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국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면 뭐 남북이 좀 더 뭐 신뢰관계도 좀 좋아질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어도 우리 동문들이 대륙학계가 나서서 정말 요것만 되면 제가 볼 때 대륙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